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 많은 교수 삼촌입니다. 오늘로 제가 유튜브 채널 시작하고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감사하게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어주시고 교수 삼촌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구독자 1000분, 1500분을 넘어 이제 2000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의 현직 교수이다 보니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할 일이 많아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지만 제가 올리는 영상을 좋게 평가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서 따뜻하게 응원해주시는 많은 구독자님들 덕분에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저의 채널을 바라보며 큰 힘과 용기를 얻어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 앞에서 맨날 긴장해서 어색하게 웃는 얼굴로 이렇게 뻣뻣하게 감사 인사를 이렇게 드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자연스럽게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자연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앞으로 몇 번에 나눠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영어 발음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수 있는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다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10년 이상 영어를 배우셨을 테고 그러면 아마도 영어 발음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 제법 많은 얘기를 여기저기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다양한 경로로 들으셨던 영어 발음 좋아지는 방법이 대체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발음법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단골 메뉴가 영어에서 L과 R의 발음을 구별해야 된다. L과 R을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면서 잘 사용하는 예시가 가령 미국 사람 앞에서 We'll live on rice 우리가 밥 먹고 산다는 거죠. 이거를 잘못 발음해서 we'll live on rice 이렇게 말하면 rice는 쌀, 밥인데 쌀이 rice는 벌레 아닙니까? 벌레로 바뀌니까 이렇게 되면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 사람이 쌀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이를 먹고 산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니까 그래서 L과 R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실은 제가 어렸을 적에도 듣던 참 오래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L과 R의 발음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울거먹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들은 얘기 또 듣고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제가 볼 때 L과 R의 발음 비교적 잘하는 편입니다. 예전에 영어 잘 못하던 세대들도 L과 R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 생긴 적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L과 R 말고 다른 건 못해서 다른 것 때문에 의사소통에 문제 생겼죠. 아무튼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L과 R 발음 정말 잘 구별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 발음 실수하는 걸 가만히 살펴보면 L을 R로 발음하는 실수는 제법 하는 편인데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R을 L로 발음하는 실수는 잘 안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이 will live on rice 여기서 R을 L로 잘못 발음했다는 스토리가 매우 비현실적인 상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미국인 친구와 술 마시다가 혀가 꼬여서 we'll live on rice 이거를 we'll live on rice 라고 잘못 발음했다 하더라도 미국인 친구가 그 얘기 듣는다면 그냥 한번 웃고 말지 이것 때문에 오해하고 곤란한 상황 생기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LR 발음 틀렸다고 막 화내는 미국 사람 있으면 그냥 그런 사람하고 다시 안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괜히 영어 원어민들한테 주눅 들어서 그 사람들 눈치 보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하고만 친구하십시오. LR 발음 틀렸다고 여러분들 구박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할 만큼 여러분들 인생이 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영어 원어민 혹은 어렸을 때부터 미국에서 살아서 원어민급으로 영어를 굉장히 잘하지만 막상 언어 자체 그리고 언어 습득 이런 전문적인 언어학 분야를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는 분들이 포인트를 잘못 짚어서 I'm going to를 I'm gonna라고 발음해라. What do you do? 뭐 what do you 이런 걸 what do you 이렇게 발음해라. 혹은 probably에서 가운데 말은 떼버리고 probably라고 발음해라. 이런 소리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얘기는 설령 맞는 얘기라 하더라도 그냥 딱 그런 특정 상황에서 써먹는 지식일 뿐이고 또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들은 얘기들이고 게다가 여러분들의 머릿속 영어 능력 자체를 발전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값진 지식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현대 언어학의 창시자인 노엄 촘스키의 제자의 제자인
여러분들 삼촌입니다. 삼촌이 우리 조카님들 영어 발음을 정말로 업그레이드 시켜드릴 수 있는 값진 얘기,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요, 제가 영상 제목에도 썼듯이 영어에는 으 소리가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영어에는 으 소리, 다시 말해 으 모음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히 스트라이크 뭐 이런 단어에서 스에 들어있는 으, 트에 들어있는 으, 또 라이크 할 때 마지막 크에 들어있는 이 으 소리를 전부 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영어 회화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yes 아닙니까? 여기서도 yes에서 그 스에 들어있는 으를 빼셔야 합니다. 이건요, 앞서 얘기한 LR의 발음이나 I'm going to를 I'm gonna, what do you를 what you, probably를 probably라고 발음하라는 그런 얘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을 할 때 영어에 있지도 않은 으 소리, 으 모음을 계속 집어넣게 되면 정말로 상대방이 여러분들의 영어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의도한 바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영어 발음에서 으 소리를 좀 빼드리겠습니다. 잠시 얘기를 F 발음, TH 발음으로 넘어가 보죠. 다들 10년 이상 영어 공부하셨으니까 많이 들으신 얘기죠. F 발음을 낼 때 윗니빨로 아랫입술을 이렇게 살짝 깨물고 이렇게 발음한다고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혹은 F 이렇게 할 때 그 으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거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으를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영어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한테 F 발음 가르치면서 자, 여러분 F를 발음하실 적에는 푸 할 때 윗니빨로 아랫입술을 살짝 깨무시면서 F 이렇게 발음하시는 겁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F 이렇게 말하는 영어 선생님들은 참 답이 안 나오는 답답한 영어 선생님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윗니빨로 아랫입술 깨무는 거, 그것만 계속 강조하다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틀리면 정말 안 되는 그런 나쁜 습관을 여러분들한테 심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윗니빨로 아랫입술을 긁어주는 것 강조하다가 영어에 있지도 않은 모음만 무의식 속에 심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으 소리를 어떻게 빼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프 소리가요, 현대 언어학에서는 지속음, 컨티뉴언트라고 부릅니다. 제가 10월 초에 세종대왕 비밀코드 훈민정음 관련 영상을 3편 올리면서 현대 언어학 의문론의 자질 이론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F 소리는요, 자질 이론에서 플러스 컨티뉴언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속음입니다. 지속음. 그러니까 푸 하고 모음을 넣어서 소리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지속음이니까 그냥 윗니빨로 아랫입술을 깨문 상태에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제가 하는 거 잘 영상 보시면서 따라해 보십시오. 윗니빨로 아랫입술을 살짝 물고 바람이 옆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F하고 소리가 나면서 모음은 없는 거죠. 실제 단어를 말해 보겠습니다. 안전하다 그럴 적에 safe, 나뭇잎을 말할 적에는 leaf, 또 지붕 roof, 또 거친 사람, 나는 거친 남자야, 거칠다 그럴 적에 tough. 그러면 F의 유성음인 V 소리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이제 유성음이라고 말하는 거는 F하고 발음할 적에는 요 목에 성대, 목젖이 떨리질 않습니다. 하지만 V 소리를 내면 이 성대가 떨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성음 짝꿍이라고 하는 건데, 자, F의 유성음 짝꿍, 이 V를 발음할 적에는 여기를 떨어주면서 소리는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사례로는 누군가를 구해준다 그럴 적에 save, 그러니까 save 이러면 안 됩니다. save. 그 다음에 산다 그럴 적에 live 이러면 안 되고 live. 움직인다 그럴 적에는 move가 아니라 move. 동굴 cave. 그리고 굉장히 많이 쓰는 전치사죠. of 이렇게 하면 안 되고 of.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소리가 나야 되는 지속음입니다. 자, 다음으로 TH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TH의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교에서 학원에서 배우기를 윗니빨과 아랫니빨 사이로 혀를 살짝 내밀었다가 빼면서, 그러니까 혀를 깨무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서 무성음은 성대가 떨리지 않게 th.
그런데 떨리잖아요. 왜 떨립니까? 음모음 때문에 떨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성음은 성대가 제대로 떨리게 하면서 the 이렇게 발음하라고 배웠는데요. 아무튼 문제가 뭐냐면 영어에 있지도 않은 음모음을 집어넣도록 여러분들이 암묵적으로 무의식 중에 잘못 배운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TH도 음운론에서 자질이 플러스 컨티뉴언트, 지속음이거든요. 그러니까 TH의 경우에도 윗니빨과 아랫니빨 사이로 이렇게 혀를 내민 상태에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옆으로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성음 TH의 경우에는요. 가령 목욕한다 그럴 적에 bath 바람 빠지는 소리 들리시죠? 그 다음에 길 할 적에 path 바람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라고 얘기할 적에 fourth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둘이 같이 이렇게 얘기할 적에는 both, 그 다음에 이빨 tooth, 이걸 tooth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tooth. 복수형 이빨들이죠. teeth. 또 진실 truth. 또 옷 cloth. 또 길이 length.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성음 TH 역시 혀를 깨문 상태에서 바람이 옆으로 빠지면서 성대가 울리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 목욕하다라는 동사입니다. bathe. 그 다음에 누구누구와 함께 아주 많이 쓰는 전치사죠. 이거를 with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with 이렇게 발음하고 펄펄 끓는다라는 동사입니다. seethe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S와 Z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얘네들도 음운론에서 플러스 컨티뉴언트 지속음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S 소리도 S 이러면서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yes라고 하면 안 되고 yes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Z 소리도 Z 이러면서 성대를 울리면서 소리가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무성음 스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guess. 또 누구한테 공을 던져주는 거 pass. 우리 맨날 버스 타고 다니죠. bus. 좋은 거 kiss. 이거를 키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키스가 아니라 kiss. 이렇게 입술 옆으로 바람이 계속 새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소스를 뿌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스가 아니라 sauce. 학교에서 수업 들을 적에 course. 조언을 하는 거죠. 조언 명사입니다. advice. 자, 그 다음에 성대가 울리는 Z 소리 역시 플러스 컨티뉴언트 지속음입니다. 가지고 있다 3인칭 단수에 대해서 has. 또 조언하다라는 동사도 advise 하는 게 아니라 advise. 계속 소리가 나는 플러스 컨티뉴언트입니다. 음음을 빼야 됩니다. 그 다음 실감하다 그럴 적에도 realize 하면서 음음을 넣으면 안 됩니다. realize. 또 사과한다 그럴 적에도 apologize. 이런 식으로 음음을 넣으면 안 되고 소리가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얘기한 게 전부 지속음 플러스 컨티뉴언트였는데 마이너스 컨티뉴언트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속되는 게 아니라 탁탁 끊기는 소리, 그런 소리들을 이제 언어학에서 파열음, 파찰음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가령 이런 겁니다. 얘네들은요 사실 발음기관의 모양이 딱 만들어지고 공기가 딱 터진 다음에 막상 발음은 앞뒤에 다른 소리들이 와서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소리가 소리답게 들립니다. 근데 이걸 좀 과장되게 따로 소리만 발음해서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사실은 그저 교육적 목적을 위해 과장해서 그렇게 발음하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단어를 보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느끼셔야 하는데요. 재밌는 건 한국 사람들이 무성음 얘네들보다 유성음 여기에 더 자주 음음을 집어넣습니다. 아무튼 사례를 들어보면 먼저 B와 P를 비교해서 새끼, 신출내기, 뭐 신입기자 이런 거 할 때 쓰는 그 신출내기입니다. curb, 이거를 curb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됩니다. 음음 빼야 되고 curb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 반면에 우리 물 마시는 컵이죠. 이건 P잖아요. 그러니까 컵
컵 이렇게 되는 거고 군중이란 단어 B를 쓰니까 이거를 mob 이러면 안 되고 mob 이렇게 그냥 B 소리가 안 들립니다. 묻어가 버립니다. 반면에 이제 또 P를 사용해서 자루가 달린 걸레 이거는 mop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D와 T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를 사용해서 lead 동사의 과거형이죠. led 이렇게 D 소리는 들리는 둥 마는 둥 이걸 갖다가 led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T를 사용해서 무성음입니다. 그러면 let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말했다 say의 과거형이죠. 이거는 said 이걸 said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의자에 앉았다 이건 T를 사용했죠. 이거는 sat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ki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드 소리가 이게 kid 하고 나오면 안 돼요. kid 하는 순간 음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kid 하고 들리는 둥 마는 둥 얘기해 주는 게 정확한 그 D를 발음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T의 경우에는 kit 이러면 되고요. 또 그 소리와 크 소리를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맨날 하는 게 어디 로그인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음할 적에 log 이렇게 발음하고 근데 이걸 크 소리로 무성음을 갖다가 발음하면 lock 잠근다는 뜻이죠. lock 이렇게 되고요. 또 아침에 달리기 하는 거 이제 조깅한다 그러죠. 이거는 jog 이렇게 되고 반면에 크 소리는 joke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쯤에서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런데 삼촌 발음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성음 브드그에서는 브드그 소리는 안 들리는데 그런데 브드그 앞에 있는 모음이 조금 길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끼 신출내기 발음할 적엔 cub 또 군중이라 그럴 적엔 mob 또 lead의 과거형은 led 또 say의 과거형은 said 또 어린아이는 kid 또 로그인한다 그럴 적엔 log 또 아침에 조깅한다 그럴 적엔 jog 이거 전부 들어보면 이 브드 그 소리는 안 들리고 그 대신에 모음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실제로 심리 언어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미국인들이 브드그 유성음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아주 면밀하게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브드그를 인식할 때는요 브드그 소리를 듣고 그 브드그 소리에 의해서 브드그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브드그 유성자음 앞에서 모음이 길어지면 그러면 유성자음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다른 영상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영어가 좀 특이한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음들이 말입니다. 이 음절 안에서 한꺼번에 2개, 3개, 심지어는 4개 막 이렇게 연달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음군이라고 말하는데 현대 한국어 음절에는 자음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절이라는 게 우리 한국어에서는 그냥 한 글자 한 글자 표기법상 글자가 그 음절입니다. 뭐 다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실 때 기본적으로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쓰기 형태로 음절을 쓰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참 과학적이죠. 그래서 한국어에서는 그냥 표기법상 한 글자 한 글자가 음절이라서 음절이 눈에 다 보이지만 이게 영어에서는 그냥 스펠링을 쭉 연결해서 쓰다 보니까 음절 경계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게다가 영어에는 자음군이 있어서 자음군이 초성에 나오기도 하고 혹은 종성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영어 단어를 발음할 적에 자음군에 들어있는 자음에다가 전부 음음을 마음대로 집어넣어서 음절을 막 늘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스트라이크 같은 단어인데 이 스트라이크를 앞에 스트르 얘가 사실은 초성에 들어있는 자음색의 자음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르를 그냥 전체가 한 음절의 일부로 봐야 되는데 이 스트르에다가 스트 하면서 음음을 집어넣죠. 또 마지막에 스트라이크 할 적에 크에다가도 또 음음 집어넣죠. 이렇게 음음을 막 집어넣으면 발음을 어떻게 하냐면 스, 트, 라, 이, 크 해서 스트라이크 원래는 이름절입니다. 스트라이크 원래는 이름절인데 스트라이크 하면서 오음절로 늘려서 발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봄이라 그럴 적에도 스프링 이렇게 발음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스프링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요. 가지고 온다 할 적에도 브링 이렇게 이음절로 발음하는 게 아니라 브루가 자음군이니까 그냥 한 덩어리로 봐서 bring
bring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깬다 할 적에도 브레이크 브레 하면서 브에다가 을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음모음 빼버리고 break break 이렇게 발음하고 우리 다 고기 스테이크로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스테 이러는 게 아니라 st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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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한 음절로 발음하는 겁니다. 이걸 또 종성에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sk 같은 경우에 스크 하면서 자음군에다가 의모음을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과거형으로 또 어드를 붙이게 되면 asked, asked 이러면서 스크트가 되는데 이 스크트에 의모음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asked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스크트에서 을을 다 빼버리고 asked, asked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떠나다, leave라는 동사에 s를 붙입니다. 3인칭 단수에 붙이겠죠. 이렇게 되면 lives가 아니라 lives, lives, leaves 이러면서 음음을 빼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길, path의 복수형이죠. s를 붙이면 paths 이러면 안 되고 paths, paths, paths 이러는 거고요. 또 옷의 경우에도 cloth에 s를 붙이면 clothes 이러면 안 되고 cloths, cloths, cloth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시 제목이 뭐였습니까? A wishes for the cloths of heaven, cloths of heaven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cloths of heaven, cloths of heaven 이러면 안 되고 cloths of heaven 이렇게 발음하는 거죠. 그 다음에 12의 서수형이죠. 이거를 12th, 12th 이걸 12th 이러면 안 됩니다. 음음 다 빼버리고 12th 이거는 요 세 개가 쪼르륵 자음군으로 종성에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12th, 12th 이렇게 발음하는 겁니다. 사실 대학에서 음운론 전공 수업을 들으신다면 가령 영어의 음절에서 초성에 나올 수 있는 자음군의 종류와 배열 규칙, 또 영어 음절의 종성에 나올 수 있는 자음군의 종류와 배열 규칙 이런 거를 음소 배열론이라는 제목으로 배웁니다. 그런데 뭐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그런 전문적인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실제로 발음을 하실 때 을을 빼라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괜찮으시면은 오늘 영상에서 그 제가 발음하는 부분들을 좀 돌려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발음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얘기도 하고 싶은데요. 유튜브 채널 중에 젊은 한국인 여자 선생님이 완전 기초 영어 강의하시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분 채널은 그야말로 ABCD 알파벳 발음부터 시작해서 I am, you are 뭐 이런 기초 중에 기초를 가르치는 채널입니다.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고요. 뭐 제 입장에서는 정말 넘사벽입니다. 근데 이분 또 채널에서 월 4,990원씩 내는 유료 회원도 운영하십니다. 기초 영어 배우면서 월 5,000원 정도 내는 거는 글쎄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고요. 채널의 의도와 방향이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분 영상을 보면 기초일수록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저거 완전히 거짓말 하시는 건데 초보 때 임시 방편으로라도 저렇게 기초를 배우면 영원히 깰 수 없는 유리천장에 너무너무 금방 도달하는데 이런 우려가 큽니다. 굳이 또 얘기하자면 이분이 저보다 한국말을 훨씬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처럼 카메라 앞에서 긴장하고 그런 한국어가 아니고 정말 와 진짜 말 잘한다 싶을 정도로 아주 유창한 한국어로 그러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굉장한 비법처럼 말씀하시는 게 참 많은데요. 한 가지 저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런 영어 단어 읽는 비법이 뭐였냐면 영어 단어 읽을 때 이제 자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까라! 을을 깔아서 읽는 겁니다. 까세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정말 그 선생님도 참 답답하고 그분 채널에서 월 4,990원씩 큰 돈은 아니지만 내시는 유료 회원들도 저는 안쓰럽고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단어 발음하실 때 여기저기 숱하게 깔려있는 소리 전부 지우세요. 전부 삭제하세요. 이거는 LR의 차이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게 중요하고 깔려있는 소리를 전부 삭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어 능력을 원어민의 모국어 직관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영어 발음을 원어민들의 머릿속 직관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가 영어 음절 속의 자음과 자음군을 발음하는 방법에 대해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해드렸고요. 하여튼 결론은요. 여러분들이 평소 영어 발음하실 때 소리를 전부 빼시라는 겁니다. 영어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흔히 운동 처음 배우시면 무슨 운동을 하시든지 간에 코치님들이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 오늘 저의 영어 발음 원포인트 레슨에서는 소리 빼세요, 소리 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유튜브 채널 개설 100일을 기념하는 영상입니다. 저는 한 명쯤 옆에 두면 좋은 사람 쓸모 많은 교수 삼촌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